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 역사수업연구소 박주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의 싸움에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삼국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바로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한반도 땅을 탐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나라와의 나당 전쟁 과정에서 결국 승리를 차지한 신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삼국 통일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삼국의 통일을 이뤄냈던 왕 이름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신라를 통일시킨 문무왕은 죽고 난 뒤에도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유언을 따라서 문무왕이 죽고 난 뒤에 왕릉을 짓지 않고 현재 가문사 동쪽 바다에 있는 대양암 위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신라 사람들은 문무왕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계속 지켜준다는 설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무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진골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인데요. 이 신문왕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은 동해바다에서 어느 날 용을 만나서 신비한 피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리를 불기만 하면 하늘에서는 가물때 비가 내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신비한 피리입니다. 또한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문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강력한 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신라는 빠르게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통일신라의 문화 중에 특징 바로 불교 문화입니다. 통일신라의 불교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원효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원효는 이성과 함께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러 유학을 떠났다가 지금의 경기도 평택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원효와 이상은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새벽 목이 말라 일어난 원효는 그 옆에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시게 되는데요. 이 다음날 해가 밝고 눈을 떴는데 전날 시원하게 먹었던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로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 대사는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이는 불교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효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나주에 있는 삼양사입니다.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승려가 바로 이상인데요. 이상은 당나라에서 불교 화엄정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와서 무려 3천여 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등 원효대사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불교 발전에 힘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부처의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사찰인데요. 이 불국사에 가면 불국사의 상징과 같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또
3층 석탑 옆에는 동전에 있는 다보탑도 있죠.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 뒷면에 그려져 있는 탑이 바로 다보탑입니다. 이 3층 석탑과 다보탑은 불국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층 석탑은 또 다른 말로는 석가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3층 석탑, 석가탑이 오래돼서 이것을 수리하려고 공사하던 와중에 그 3층 석탑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무구 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요,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데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백만탑 대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었습니다. 근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면서 일본의 대다란이경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서서 만들어낸 목판 인쇄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탑이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탑인데요. 이 3층 석탑을 수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재 중에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으로요. 석불사라고도 부릅니다. 천장에 여러 방향에서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렸고요. 정상에 크고 둥근 돌 한 장을 얹어 돔 형태로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지은 덕분에 건물의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튼튼한 지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는 엄청난 건축 기술과 수학,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석굴암은 건축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교 문화재는요. 바로 성덕대왕신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성덕대왕신종은 무게가 18.9톤으로 우리나라 범종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겉표면에는 화려한 문양과 조각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남겨진 천여 글자의 글자들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전해질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는 아니지만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굴과 월지인데요. 이전까지는 안압지라고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동궁과 월지는요, 신라시대 왕실에서 별궁으로 사용했던 터인데요. 커다란 연못 옆에 별궁을 세워놓고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을 바라보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동궁과 월지에서는 목재주령구라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목재주령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주사위입니다. 이때 당시에 귀족과 왕족들이 동궁과 월지에서 놀이를 즐겼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통일신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도 있는데요.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는 당시 마을에 세금을 걷기 위한 서류인데요. 민정문서 안에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 재산, 땅의 크기, 노비의 숫자, 남자, 여자의 수, 그리고 사망자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 민정문서는 3년에 한 번씩 새롭게 조사해서 세금을 낼 때마다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통일신라의 발달 과정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일신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